진폭이 0.8V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앰프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려 마이너스 볼트에서 플러스 볼트.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7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스피커를 한번 만들어서 그 원리를 알아보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전압이 얼마나 나오느냐. 문득 저도 덩달아 궁금해지더라고요. 전압을 직접 측정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과연 이 앰프를 거쳐 나와서 이 스피커에 공급되는 그런 파형은 전압이 얼마일까?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전압 측정을 위한 몇 가지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예전에 옴니아 폰 당시에 폰 리뷰 역사에 길이 남을 사운드 계통 리뷰를 했던 그런 전력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톤 제너레이터라고 이제 뭐 똑딱똑딱 앱을 급하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뭐냐면은 사인 웨이브를 생성을 해냅니다. 처음에 값은 앰플리튜드, 진폭은 50%, 그 다음에 프리퀀시, 주파수는 1000Hz, 1kHz죠. 이렇게 1kHz의 사인 웨이브. 자, 시끄러우니까 끄고 사인 톤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인 웨이브의 전압, 즉 진폭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폰에서 나오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이어폰들은 대부분 이제 32옴 임피던스를 가지죠. 이어폰에 주고, 그 다음에 그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병렬로 걸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주파수를 적당하게 240Hz 정도로 낮췄고, 그 다음에 진폭을 소리 발생 계통의 한계 99%, 100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99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소리를 출력을 하면 역시나 잘 들리지 않죠. 약간 여담인데 사인 웨이브는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에서는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요거를 스퀘어 웨이브로 바꾸면 구형파죠, 구형파. 여기 240Hz 외에도 그 배수에 해당하는 고조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에 또렷하게 잘 들려요. 자, 어쨌든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귀에 안 들리지만, 자, 스코프에 보니까 이렇게 파형이 뜨죠.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키워서 요 큰 눈금 한 칸이 0.1V로 놓았을 때 대략 1, 2, 3, 4, 0.4, 플러스 0.4, 마이너스 0.4. 그래서 피크 투 피크로 하니까 약 0.8V 정도. 참고로 폰의 볼륨도 최대치로 놓았을 때 그래요. 동시에 이렇게 보면 볼륨을 줄이니까 파형이 작아지고 볼륨을 키우니까 커지는 게 보이죠. 자, 지금 폰의 볼륨을 100%까지 키웠습니다. 그래도 여기 쌓인 곡선을 보면 윗부분에 깎여 나가거나 찌그러지는 파형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클리핑이 됐다, 혹은 세츄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클리핑, 세츄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의 발생, 그러니까 데이터 차원에서 준비를 99% 진폭을 갖는 사인파를 만들어냈고, 그거를 오디오 이제 하드웨어 오디오가 아날로그 신호를 내는 거를 최대 출력을 내라고 했는데 세츄레이션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100% 이어폰 해놓고 음량을 100%로 했을 때 원래 신호가 왜곡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파형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폰 기종마다 다를지도 몰라요. 제가 적어도 이 폰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압이 피크 투 피크 기준으로 했을 때 진폭이 0.8V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앰프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해보겠습니다. 자,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던 시니 오디오 앰프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AUX in 단자에 신호를 넣어주고 출력선은 스피커로 보내겠습니다. 역시나 전에 보여드린 적 있는 8ohm짜리 스피커입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에 전원을 넣어주고 스피커를 앰프에 물리고 그 다음에 앰프에 전원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링크가 되었고 자, 240Hz의 사인 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퀘어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주파수를 좀 더 낮춰서 해봅시다. 지금 보니까 자 맥스 볼륨일 때 약간 그 순수 사인파에서 약간 소리가 거칠어진 그런 느낌이 나죠. 한 칸 줄이고 아직도 거칠어요. 한 번 더. 이제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걸어서 전압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케일은 지금 한 칸에 1V 키웠어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한 1.7. 네, 최대 볼륨이 아니거든요. 볼륨을 키워볼게요. 화면이 꽉 차네. 스케일을 좀 더 키워서 한 칸에 2V. 그래도 넘칩니다. 더 키워봅시다. 이제 한 칸에 5V. 이렇게 하니까 무려 마이너스 10V에서 플러스 8V. 피크 투 피크로 하니까 시끄럽습니다. 약 18V 가까이의 전압 파형을 이 앰프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908로 하니까 엄청 시끄럽죠. 제가 나중에 다른 기회에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구형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파형 진폭이 얼마 안 돼 보여도 같은 진폭의 사인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각설하고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이제 구형파로 하지 말고 오히려 보기에도 예쁜 사인파를 가지고 최대까지 올려봤더니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새추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처럼 들리던 이 볼륨 지금 최대치에서 2단계 내려놨는데 올려볼게요. 한 칸 더 올리니까 소리가 이상해지죠. 다 보시면 파형이
시끄러우니까 멈춰놓고 다시 홀드를 걸고 홀드 해놓고 이렇게 보면은 파형이 진짜 사인판은 이렇게 미려하게 아까 이렇게 내려오고 요 위로도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깎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깎이고 여기가 깎이고, 그러니까 딱 여기서 아주 급격하게 바뀌는 건 아닌데 요 깎인 지점 여기서는 이렇게 완만하지 않고 급격하게 깎였죠. 약간 구형파랑 닮아가는 그런 음색이 느껴지는 겁니다. 요렇게 깎이는 지점에서 고조파가 생겨요. 홀드 풀고 다시 그래서 자 고조파가 안 들리는 지점까지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 아주 유려한 사인 곡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저 스스로도 덩달아 궁금해졌던 내용에 해소가 되었고, 질문하신 분도 이 정도면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피크 투 피크로 18V였으니까 그냥 제로 0점 기준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9V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왕이니까 와테이지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담이지만 저는 이런 음향 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음향에서 말하는 와테이지 계산법이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기, 전자, 전력 분야에서 와트라고 하면은 이제 잘 아시는 전압과 전류의 곱, 이 공식으로 전력을 계산을 하는데, 음향에서도 그 같은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또 다른 분야에 있잖아. 이런 진공청소기 같은 거 보면 이제 흡입력을 계산할 때 거기는 이제 단위를 그냥 와트라고 안 하고 에어와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분야에 따라서 이런 출력 혹은 뭐 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전기 전자 쪽에만 이제 제 분야이다 보니까 이제 음향은 제 분야는 아니지만 전기 전자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전압이 9V니까 전류는 지금 곧바로 측정된 건 아니죠. 근데 전류는 뭐냐면 전압 나누기 저항이 전류거든요. 이 저항이 임피던스가 8ohm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압 제곱에 저항을 나누면 그게 또 전력값입니다. 그래서 99, 81, 그 다음에 저항이 8ohm. 그러니까 약 10W 정도 출력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자, 이 앰프는 한 채널당 최대 50W까지 출력이 된다고 스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인파 기준으로 최대 출력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W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계산이 틀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사인파 기준으로만 계산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인파가 아니라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한 번 더 해볼까? 자, 볼륨 좀 줄이고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소리가 되게 작죠? 그런데 같은 진폭인데도 시끄러워. 구형파로 하면은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출력이 더 세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파형을 넣느냐에 따라서 사인파는 제일 부드러워. 그런데 어떤 음악이나 음성이나 오디오 신호들은 사인파보다 더 부드러울 수는 없거든요. 이거보다는 무조건 더 거칠기 때문에 와테지는 더 올라간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한 50W까지 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이 스피커는 임피던스가 8ohm이잖아요. 만약에 4ohm짜리 스피커를 썼다면은 조금 더 낮은 전압으로도 많은 전류를 흘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압값이 조금 더 작게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뭐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더 높은 스피커를 쓰면 더 높은 전압도 나오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 이거 궁금하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크 투 피크 18V 출력이 나오고 있는 상태 8ohm짜리 스피커였는데, 저번에 제가 스피커 만들기 할 때 썼던 요 약 34ohm 임피던스가 나오는 코일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스톱하고. 시끄러워. 자, 요 32ohm짜리 뭐 상용 스피커랑은 상당히 다르지만 뭐 나름 스피커는 스피커죠. 제가 만들었던 32ohm짜리 스피커를 달고 다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나고 있죠. 여기 자석이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최대 볼륨이고. 자, 그런데 똑같네.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요. 제가 추측한 거는 이 볼륨이 스피커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출력, 동일한 출력을 내줄 거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맥스 볼륨일 때 10W 출력이 나왔다. 사인파 기준으로 맥스 볼륨일 때 10W 출력이 나올 거다. 스피커 종류에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전기전자 전력에서 전력 계산하는 와테이지 계산하는 방법이랑 뭐 달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전기전자 전자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저항이 커졌잖아요. 저항이 커졌는데 동일한 와테이지를 내려면 볼테이지가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 전력 공식 이야기 했잖아요. 전력 P는 V제곱 나누기 R이거든요. 분모가 커졌으니까 분자도 덩달아 커져야 이 P 값이 일정하게 동일하게 그게 되는데, 지금 전압이 똑같아요. 즉 분자 V 전압 제곱 값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맥스 볼륨일 때 9V 피크 투 피크로 18V 동일한데 저항 임피던스만 커졌습니다. 분모만 커졌습니다. 그럼 와테이지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완전 내피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스피커를 대형 스피커 큰 거 소리가 더 빵빵 하려면 임피던스가 낮은 스피커를 써야 더 큰 소리, 빵빵한 소리가 나오겠구나 라고 추측을 남기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내피셜이니까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제 가설이 빗나간 것이 입증되는 영상이지만 가감없이 다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